핵심 기술을, 핵심 정보나 산업 핵심 그 기술 정보도 국가 기밀에 준하는 것으로 지금 취급하고 대처한단 말이죠. 그것이 산업 기술이 그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출되면 또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정보화 시대 이런 시대에 이 산업 기밀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정치권에서 인식을 하고 미국의 사례처럼 이걸 간첩죄의 일종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점이고 또 하나 아시면 뭐 여기 저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외국인 해커들이 우리나라에서 국가 중요 전 기관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기밀을 탈취해 가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랄까 오늘날의 시대에 와서는 간첩 활동이잖아요. 그게 외국에서나 뭐 국내에서나.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게 제정이 안 돼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정보통신망법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간첩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함께 아까 비국가 행위죄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실제로 이제 뭐 간첩죄 개정해서 거기까지 담아질 수 있을지는 내가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본적으로 이건 간첩죄로 다스려야 할 영역이고 외국도 그런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이런 행사가 있고 일과성으로 지나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공론화하고 언론의 입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이 우리가 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이 산업기밀 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야지. 이런 문제는 국가안보가 국익 문제인데 이게 여야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국익수호 지키자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그 반국가 세력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좀 책임서 있게 다뤄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게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늘 윤상현 의원님 이렇게 수고하시지만은, 이 국회가 지금 뭐 특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걸로만 이렇게 허송세월을 벌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남았는데 이러고 있고, 이거 정말 너무 우리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의 정책위 의장과 야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민생법에 보니까 서로 공통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민생 이전에 바로 이런 법, 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도 이건 이견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참 윤 의원님 이렇게 시적절하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는데 이걸 하나 또 긴급히 좀 넣어가지고 아주 시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수니테리 사건 이거 완전히 외국인 대리법 이건 공감이 딱 되는 거고 또 형법도 71년 전에 이거 참 외국 이건 마지막 구속기 시대법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야당도 이거 반대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시급하게 이 부분은 좀 거론을 해서 우리가 좀 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정말 국가안보가 너무 안보의식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동네북이 돼가지고 우선 제가 이제 유엔에 가면 UPR에서부터 이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그래요. 미국부터. 그 인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하라면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략상으로 국가보안법보다도 우선 형법, 이런, 아까 이제 산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가지고 시급히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속해 있습니다. 안보수사국이. 국가 국수본 산하에는 수사국, 형사국, 안보수사국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찰 지휘부들이 대공수사를 일반 수사의 한 영역으로 있기 때문에
안보수사관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이런 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독립이 되어서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수사에는 총 4가지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도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간첩을 잡는 안보수사대가 있고요. 안보수사대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즘 북한발 해킹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근데 안보 사이버 수사대의 문제점은 유능한 IT 인력은 전부 민간으로 갑니다. 공무원 월급을 받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아주 전문적으로 IT 해킹 인력을 하는데 막 대응하기에 경찰 안보 사이버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아주 부족합니다. 민간이 훨씬 거의 대부분 다 민간으로 하죠. 그래서 경찰 안보 사이버 수사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테러 방첩이 있습니다. 테러 방첩이 있는데 작년에 이게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사 출장이죠. 수사 출장 갔는데 3박 4일을 가서 잠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직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하나로 한 포상금이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십 메다마다 또 CCTV가 다 있고 홍채 인식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저희들이 중국 내에서는 활동이 불가합니다. 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게 연구하고 해 나가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테러 방첩 분야에서 한 가지 하면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데 국내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방첩이라는 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첩활동 일환으로 계속 보고 있지만 처벌 법규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어떤 약간 불균형하다. 해외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이 불균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수사대 그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 잡는 거하고 안보 사이버하고 그 다음에 테러 방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밀보호수사대 산업 스파이 얘기하고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도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같이 하는 게 최고 좋은데 이제 국정원 대응수사권 폐지가 되는 마당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니까 안보사관들 좀 사기 진작 이렇게 제가 아까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입법화 해주시고 좀 사기 진작하는 방안을 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회 임상현 의원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한 30년 경찰을 하면서 지휘관 한 거 외에는 거의 정보 업무에 정보 기능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중하고 지금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간첩법제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자. 지금 적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첩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체라든지 외국 단체라든지 외국도 좀 소위 말해서 구성 요건을 조금 확대시키자는 이런 취지인데 저희 국민들은 일단 간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용어 자체. 이거는 왜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시키려면은 저는 굉장한 저항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에 민주당에서부터 반대할 테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찬성하면 자기들도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국민들이 이제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법에 보면은
그 비밀누설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비밀누설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통신망법에도 있고, 아까 산업기술 문제도 나왔지만 산업기술 유출하는데도 단행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나가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이 국민들 의식을 바꾸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대 초반까지는 제가 정교조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미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갈수록 저는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간첩법제라는 간첩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 거부감을 불식시키려면은 이 단행법에다가 좀 넣는 게 좋겠다. 다른 예를 들면 비밀누설제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조항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거 공무상 비밀누설도 있지만은 이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누설 또 다른 데에 대한 비밀누설을 하나하나씩 넣어가지고 간첩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를 좀 무겁게 하고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이게 개정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만 이거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만은 그게 훨씬 더 필요하고 아까 또 외국어 예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경찰청에 외사국장하면서 그 외국에 다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터폴을 통해서 업무 협의 차원이 나는데 미국이나 중국, 영국 국민들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첩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만 가더라도 미국 FBI 같은 데 가더라도 미국은 이 간첩이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중대하게 봅니다. 이거 정말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첩 그러면 지금도 간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만들 때 자꾸 외국의 입법률을 자꾸 건들면 국민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 단행법을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정방망이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처벌 안 됩니다. 그리고 단행법을 하나하나씩 자꾸 공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 의원들한테 상대로 해서 자꾸 이제 설득도 하고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우리 간첩이라는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얘기하는데 그 남북 분단 특수성 가지고 국민들한테 절대 어필이 지금 되는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논리를 개발하고 해서 이걸 법을 좀 강화시키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